되고 또 그런 것들을 미디어 문화가 또 아주 놀라울 정도로 확장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욕설과 관계된 우리들 자신의 정서적이고 가치적인 문제를 미처 빨리 정립하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네. 그런 과도기 아닌가 하는 그런 진단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학교에 계십니다만은 네. 우리가 이 언어 인격, 언어 문화, 네. 언어 윤리 네. 이런 게 사실은 가르쳐야 될 대상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동안 좀 소홀히 한 면이 있었나요? 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반년 씨름을 하다 보니까 여기 한 세대 전만 해도 소위 국어교육 차원에서 많은 치료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네. 이 언어가 옳다, 이 언어를 따르도록 해라, 이 언어를 쓰면 안 된다 하는 규범적이고 계몽적인 지도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의 심리적 좌절이나 상처를 접근해 주는 것, 또 아이들 또래 집단이 가진 문화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그 속에서 개선을 시도해보는, 그래서 사회적인 것, 심리적인 것, 특히 상담 심리적인 것, 이런 처방들이 같이 들어가서 학교 프로그램이나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야지 효과가 있는, 설득력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교육적 실천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제 방송 프로듀서도 하셨기 때문에 이 미디어와 이 영향을 누구보다도 좀 더 체험하실 텐데 어떤 경로에 또 이 미디어로부터 이 욕설의 영향을 받는지 한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친구한테서 욕설을 배운다는 것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예. 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부모, 학교, 선생님 이런 소통 관계보다는 동등한 또래 집단의 친구들이 자기네들 문화나 언어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걸 보여주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입니다. 저게 그야말로 디지털 미디어의 어떤 이 중요한 축인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인터넷 우리가 다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댓글 문화는 그냥 욕설들의 박람회장이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체에 따라서는 좀 조정을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좀 허용을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패턴을 대화하기에 중요한 모델로 청소년들이 배워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성세대의 각성이 있어야 되고 전 미디어 문제는 사실은 어떤 규범이나 법으로 통제하기로는 상당히 힘이 들어요. 문화적인 혁명을 우리 사회가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욕설의 문제가 이제 학교의 문제만은 아니고 사회 문화 전체의 혁명적인 각오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가정에서의 언어 학습에 대한 부모들이나 또는 손윗 사람들의 이 도리도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가정이 이 역할을 전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욕을 배운 사례도 나왔습니다. 아까. 전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가정 해체가 많아지니까 있던 가정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언어적 문화적인 어떤 보호막 속에서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일탈 그룹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더 심하면 비행 집단이 되고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면서 말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공간 하나를 요즘 아이들이 많이 잃어버리는 셈이죠. 그리고 이제 이 부모들도 이제는 지금 전통주의 시대의 부모하고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 구성원들끼리의 의사소통이 좀 자유로워졌다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말의 사용은 상당히 좀 무절제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부부가 적절한 경어를 써라. 주례 같은 거 쓸 때 꼭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혼 때 좀 자유롭게 지내다가도 아기를 낳아서 기를 때는 적절한 경어를 쓰라. 경어를 쓰면서도 싸울 거 다 싸우고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고. 우리가 흔히 왜 가까울수록 예를 지켜라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들로부터 욕하는 부모들로부터 욕을 배운 아이들은 그건 욕을 이어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나쁜 모델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가정은 일반적으로 이제 해체되고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무슨 문화를 가꿀 기회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또래 집단 쪽으로 가서 나쁜 것부터 먼저 배우는 이런 양상이 드러나는 거죠. 참 이 욕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옛날에 판소리 이런 데 보면은 좀 어떤 해학과 풍자가 있어서 하나의 또 문화적 기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 이제 완전히 생활 속에 이 욕이 들어와서 생활을 이렇게 더럽히거나 또는 추락시키거나 하는 이런 문화적인 추락 현상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지금 조금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욕의 문화적 기능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욕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너무 앞서게 되면은 이게 좀 그 교조적이고 개몽적인 입장이 되는데 그 욕의 기능 자체를 우리 생활에서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인 군자가 아니고 감정을 가지고 살고 때로는 그 소통 관계에서 뜻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대립이 되고 할 때는 뭐 그런 감정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욕으로 하지 말고 다른 방식의 언어 모델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욕은 절대로 안 되고 좋은 말만, 고운 말만 쓰고 뭐 이런 건 이상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로는 못 된다고 봐요. 문제는 욕이 가지고 있는 아주 괜찮은 풍자의 기능 혹은 또 욕을 그 예술 작품 속에 잘 녹여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종합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 뭐 이런 그 예술적 기능들은 그것대로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의 모든 소통 장면들이 욕으로 이어지고 또 내가 소통하는 상대를 이게 사람의 격으로 보지 않을 때, 물건으로 볼 때,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격으로 볼 때 이게 사람 대접을 안 할 때 욕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 속에서 일반 소통에서 모든 호칭이나 모든 대상들이 욕으로 표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져 가고 사람도 물건으로 보고 사람도 수단으로 보고 이렇게 본다는 걸로 가는 게 돼 있어서 그 점이 지금 이제 우려스럽고 또 교육적 각성, 사회문화적 각성을 하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욕의 기능도 한번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좋은 기능, 나쁜 기능 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쁜 기능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말이 나빠져 있어가지고 그걸 문제 삼는 거죠. 남의 인격을 모멸하는 기능. 뭐 모멸 자체가 좋은 행위는 아니지만은 마땅히 모멸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모멸을 한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자기 욕을 정당화하죠. 근데 그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더라도 괜찮고 혐오감을 아주 더러운 느낌을 안 주는 쪽으로도 점잖게도 얼마든지 모욕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대립된 인간관계에서 모욕감을 아주 안 주고 살 수는 없지만은 이 모멸하는 말의 정도나 표현의 성질이 저거는 좀 허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텐데 지금 상당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억눌린 감정을 발산시켜 무기로 사용하는 것. 저는 이 기능은 없앨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억눌린, 억압되었던 것을 좀 해방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축제는 사실은 억눌린 것을 욕하듯이 풀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건데 저는 욕설을 좀 청소년들이 덜 하게 하는 그 대안적 방식 중에 하나로 요 억눌린 감정을 좀 합리적으로 발산시키고 정당하게 발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딱히 상대가 없이